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지역농협 채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꽤 오래전, 한 수년 전만 해도 지역농협의 자기소개서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취업난이 심해지고 요 몇 년 들어서는 문항 의도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마냥 쉽지 않은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문항 보고 저도 이게 의도가 뭘까? 여기에선 어떤 걸 드러내야 할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한 내에 최대한 쉽게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수 있게 1번부터 5번까지 차근히 예시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뭐 농업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고 뭐 경력이 많이 없으신 소위 말해 저스펙이신 분들 중에 서류 합격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좀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과 지역에 대한 소재가 하나 이상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굳이 지역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뭐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항들이 꼭 하나씩은 있었고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로 경험을 드러내려고 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조직으로 발전했다라는 게 사실 모든 자기소개서에 쓰여야 하는 내용이지만 지역농협에서는 특히 이런 내용들이 더더욱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문단에 지역농협이나 지역농업이나 조합원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었고요. 사실 은행식의 자기소개서기보다는 공기업식의 자기소개서다라는 느낌이 아주 조금 더 들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얘기를 쓰기 때문에 은행식 자소서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사실 뭐 예산을 아꼈다 혹은 투명성을 확보했다 혹은 뭐 공기업처럼 효율을 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공기업식 자기소개서가 조금 더 비중이 높게 이 답변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좀 반영해서 자기소개서 이번에도 작성하실 수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직장인이 가져야 할 지식, 기술, 가치관을 작성하고 본인의 경험을 근거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바이트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은행원이 갖춰야 할 혹은 뭐 지역 농협인이 갖춰야 할 이게 아니라 직장인이 갖춰야 할 거라는 거를 조금 유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공공기관 인턴이나 은행 인턴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 범위를 좁혀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1번에서 직장인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장인이 가져야 할 것들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러면은 사실 요즘 취업난도 심해지고 뭐 90년대생들이 개인주의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사회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직장을 학교가 아닌 직장처럼 여길 수 있는 뭐 사회생활이 좀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 가져야 할 지식, 기술, 가치관을 쓰실 수 있는 거는 뭐 법관력 지식이나 설득기술이나 주인의식 가치관이나 이런 식으로 정말 은행원, 공공기관에 이런 게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어떤 걸 갖춰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직장인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돌아봤을 때 직장인이 가장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사실 저는 엑셀 기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회사에서 잘 되네 라고 생각했던 자세나 지식 역량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턴을 하시든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하시면서 저런 사람이 인센티브를 받네 저런 사람이 상사한테 인정을 받네 저런 사람 뭐 진짜 쟤는 진짜 본부장 올라가겠다 뭐 사장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이 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천 카테고리로는 책임의식이나 윤리 관련 의식이나 적극적 자세, 뭐 신뢰를 지키는 내용들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직무가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역량이나 자세가 뭐냐라고 한 걸 한 500자 정도로 작성하신 게 있다면 그거 갖고 와서 글자 수 좀 줄여서 템플릿에 맞춰만 넣어주시면 사실 1번 문항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자세나 가치관에 대해서 쓴 내용들 갖다 복붙하셔도 되고요. 면접 질문으로 생각했을 때 이 문항은 어떤 거와 같냐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라고 묻는 면접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인에게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할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어떤 자세를 갖췄던 사람들이 항상 직장에서 성공을 했었을까를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지식, 기술, 가치관은 어떠한 직장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작성해 주시고요. 저는 두 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A한 경험을 겪은 경험이 있다, 혹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이 문단을 풀어주는데, A는 그냥 항상 조직에서 내가 이렇게 했었더니 성과가 났더라 라고 작성을 해주시거나, B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A는 내가 평소에도 그래왔다.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나더라. 내 주변 사람들도 평소에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나더라. 라는 식으로 그냥 뭐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래왔고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성장하더라. 라는 얘기를 작성해 주시거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나더라. 이슈가 있었을 때 내가 이 자세대로 하니까, 혹은 우리 팀이 이 자세대로 하니까 성과를 내더라. 라는 얘기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처럼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 이후에 이 지식과 기술의 가치관을 깨닫고 더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혹시 학교에서 들었던 교육이나 뭐 수업 같은 게 있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함양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얘기도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없으면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입사 후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일원이 되겠다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시 볼게요. 저 좀 여러분들이 많이 겹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사기업용 예시로 갖고 왔으니까요. 흐름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발적 배움으로 내 일을 향해 가다. 맡은 바 업무의 책임을 갖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직장인은 자발적으로 업무 전문성을 습득하고 배우려는 자세와 가치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주어진 업무만 이행하고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전문성을 쌓지 않는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 나오죠. 실제 우리 경험으로 근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경험 근거 나옵니다. 실제 타 공기업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신성장 TF 일원으로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당시 인턴으로서 나는 항상 이래왔어. 자발적으로 논문이나 이런 거를 공부해서 아이디어를 낸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를 조직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전문성의 범위를 넓혀가는 적극적 자세가 모든 직장인에게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지역 농협과 고객의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능동적으로 자아가는 농협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갈 어떤 자세냐, 어떤 가치관이냐, 어떠한 지식이냐, 어떠한 기술이냐, 이런 것만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 문항은 그에 관련된 역량만 경험으로 갖고 오시면 금방 작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그냥 작성하신 500자 갖고 와서 바로 바꿔서 작성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어떤 걸 예시를 들면 좋을까 하다가 국민연금공단 작성하는 게 있었어요.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공공기관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윤리가 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여기에서는 공공기관인이라는 단서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직업윤리냐라고 했어요. 저희는 이거를 갖고 와서 그냥 직장인에게 필요한 가치관으로 풀어서 바꿔볼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색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바꾼 거거든요. 먼저 국민연금공단 B4는요 1048바이트 정도였어요. 저 이거 1000바이트 안으로 넣어서 의도에 맞게 바꿔보겠습니다. 기업과 고객의 현재를 책임져야 하는 직장인에게 책임감은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에 보면은 저희 여기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게 직장인으로 바꿔줬어요. 기업과 고객의 현재를 책임져야 하는 직장인에게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요 위에는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서를 지어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장인의 작은 업무 처리 하나가 기업의 이미지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이다. 이유 똑같죠? 템플릿에 넣어서 똑같죠? 이게 경험 똑같이 나와줍니다. 실제 공단 인턴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했었다. 이거는 그냥 바이트가 넘치니까 글자 수 줄여준 거예요. 이렇게 했었다. 이처럼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 공단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500자만 있으면 바로 갖고 와서 이제 간단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죠. 저희 이렇게 예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에서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주로 성공을 했지? 어떤 사람이 주로 좀 인정을 받았지? 라는 걸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풀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마감 시한이 정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하려고 하는지랑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달래요. 이거를 고객응대 업무로 굳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1번 문항처럼 직장인이
내가 직장인이 됐을 때, 농협인이 됐을 때, 왜냐면 여러분이 금융 쪽을 가실지 유통 쪽을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금융이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이때 어떻게 내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마감 시한이 정해진 일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대학생 바로 학교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은 과제나 팀플 할 때 내가 좀 최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걸 최우선순위에 뒀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으신 분들은 뭐 재고 실사든 혹은 과외였으면 학생 시험 기간일 때든 뭐 보고 마감이 있었을 때든 이럴 때 나는 좀 뭐를 우선적으로 뒀었는지, 그리고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마감 기한에 있었던 뭐 보고서 업무나 기타 업무 할 때 나는 뭐부터 좀 처리를 했었는지, 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는지, 이렇게 뭘 최우선으로 부분을 두었는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좀 직장인 업무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실 때 팀플 할 때 저는 좀 팀원들이 다 해야 되니까 팀원들 일정에 맞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했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관계된 팀원 간 업무 조율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라고 해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협업 정신을 강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부분들의 예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기반을 다지는 것, 혹은 업무에 관계된 사람을 파악하는 것, 일정 계획 세우는 것 등 여러분이 업무를 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처리를 했는지, 그게 협업적인 부분인지 계획적인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서 내 성격을 돌아봐서 난 좀 꼼꼼하게 처리하는 편이니까 이거를 드러내야겠다, 난 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하니까 그거를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난 일정에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신경 썼다라고 한다면 일정에 맞출 수 있게 뭐를 최우선으로 두고 처리했다가 나올 거고요. 다른 피해보는 사람이 없을까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좀 협업적인 정신이죠. 다른 관계된 사람들과 이 업무와 유관에 있는 관계 있는 사람들의 업무들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두 번 다시 업무를 처리하지 않게 해서 마감 기한 안에 정확하게 하는 걸 목표로 뒀다라고 한다면 업무 방향을 좀 조율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볼게요. 목표에 맞추기 위해 혹은 조직이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마감 시한이 있는 업무에서 어떠한 최우선 부분을 최우선으로 두어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과는요, 내가 다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정확히 하는 걸 우선시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으면 정확도죠. 내가 이 정확도를 높인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거를 높인 경험이 있다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부분도 중요했지만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한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최우선 부분으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이렇게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뭐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를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1번에서 본 A의 사례처럼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우선순위로 두고 하니까 성과가 나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무관합니다. 저희 예시를 바로 살펴볼게요. 방향으로 정확도를 확보하다.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건 정확도예요. 정해진 시간 내 오류 없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방향 및 일정 수립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꼼꼼한 사람이구나. 만약 일을 세우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추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시 다시 업무를 처리해야 돼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글씨과 이유 풀어줍니다. 실제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쉬운 소재를 갖고 와봤어요. 재고실사 보고서를 작성 업무를 진행하며 업무의 방향과 일정을 세세히 수립해 오차없이 실사를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유통기한과 이런 걸 파악해야 됐는데 한 주 내에 최종 보고 일자에 실사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파악하고 이걸 실사 방법도 다시 조율하고 일정을 다시 수립한 결과 두 번의 실수 없이 정확도 100%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 꼼꼼해, 계획적이야, 이렇게 강조를 여기서 해주시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기한 내에서도 정확도를 놓치지 않는 계획적 자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어떤 업무에도 진행 방향과 일정을 수립해 농협, 나아가 고객의 약속을 지켜내는 신뢰 금융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 업무 처리 안 하게 돼서 고객과 농협의 신뢰를 얻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실제 마감을 두고 마감이 있는 일을 처리했었을 때 나는 좀 협업적인 측면을 중시했는지 계획적인 측면을 중시했는지 기한을 맞추는 걸 중시했는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시했던 부분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고 경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 1, 2번 살펴봤고요. 3, 4, 5번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먼저 작성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